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2월 16일 출근길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처럼 오늘 개인적으로 보는 이슈는 TSMC 지분 매각한 이제 버핏 요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반도체 쪽에 또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요걸 키워드로 뽑아봤고요. 오늘 사실 시장에는 아주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0.11%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0.92% 상승했고, 그다음에 S&P 500은 0.28%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확실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커지고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계속 요즘에는 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더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 누구도 의심하진 않아요. 최근 들어서의 뭐 고용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확실하게 연준으로 하여금 뭐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로 전환이 될 만한 요소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상승 쪽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환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야.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년물 역시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좀 다르죠.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시황 분석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통화 정책이 주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채권이나 환시장처럼 금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라든지 환 시장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 금리 상승에 대한 이 영향이 조금은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투심이 지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뭐 지금 경고의 메시지는 계속 나오고는 있죠. 특히 그 마르코 콜로노비치 같은 경우, 원래 그분은 작년에 강세론자였잖아요. 원래 강세론자였는데 갑자기 이분이 지난해 말부터 약세론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또 그렇게 또 턴을 하고부터 또 시장은 또 굉장히 잘 갔거든요. 참 약간 인간 지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원래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가 원래 기존 스탠스가 원래 강세였잖아요. 강세였다가 이 연말 대비해가지고 자꾸만 이제 회장님이죠. 회장님께서 이 약세론을 갑자기 이제 펼치기 시작하셨잖아요. 퍼펙트 스톰 이야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우스 뷰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 어찌 보면 이제 그 대표와의 그 시황강이 다르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약세론으로 JP도 최근 들어서는 좀 약세론자로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뭐 그와 다르게 시장은 좀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르코 콜로노비치를 비롯해서 최근 들어 오늘 또 뭐 이야기 나왔던 대체적으로의 약세론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거는 뭐 일시적인 랠리다라는 거죠. 예, 일시적인 랠리다라는 건데, 저도 사실 지금 상승이 좀 두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시장을 이끌 만한 상승 재료는 없거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다라는 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건 있죠. 시장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 뭐 연준의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할 만한 요소 자체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에 반영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뭐 지수 기준대로 만약에 뭐 1350, 13500 이상 뭐 이 위에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 지금 현재의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됐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분명히 그러니까 이 시장이 우려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지수대 자체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최근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12,000건 정도까지 회복한 거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 나스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지수대 자체가 낮은 구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어, 지금 물려봐야 얼마나 물리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이 밀릴 수는 있다. 하지만 추세 하락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자리라면 물리더라도 뭐 얼마나 물리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좀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시장은 여전히 좀 강세 쪽에 좀 포지션이 많이 취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 정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유로화가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파운드화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이외의 지금 통화 같은 경우가 하락을 했고요. 물론 뭐 달러 자체의 강세 요인도 있죠. 금리 상승에 대한 지금 이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ECB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달러화가 지금 현재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채권 이야기 드렸고 채권 가격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이 남았어요. 원유 재고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던 지금 뭐 오늘 발표됐던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꺾이죠. 경기가 안 꺾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80불에 대한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80불 이상만 안 간다면 80불 미만이라면 2월에 CPI는 급락을 한다라는 거죠. YOY 기준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연결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달에 에너지 가격이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도 상승했던 이유는 사실상은 크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기고 효과죠. 기고 효과를 볼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2월 달부터는 완벽하게 기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4월, 5월, 6월까지 가다 보면 엄청나게 유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 8월 달까지는 유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80불에서 횡보만 하더라도 기고 효과를 보면서 급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지금 주식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구리 가격 역시도 달러가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밀렸고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세계 경기에 큰 이바지는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이미 초반부터 이야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것이다. 근데 그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렇게 하냐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처럼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확 살포해 놓고 나서 그 돈이 떨어지기도 전에 리오프닝을 확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펜트업 디맨드 그러니까 이 보복 소비가 확 늘어나면서 뭔가가 이렇게 이런 이 소비가 확 자극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은 그렇진 않거든요.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 꽤 오랜 기간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어찌 보면 한번 소비가 한번 확 휩쓸고 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이 봉쇄를 하고 있었잖아요. 뭐 당연히 봉쇄라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막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리오프닝을 푸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확 풀긴 풀었겠죠. 근데 이 성별로 다르게 좀 풀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렇게 대대적으로 확 푼 건 아니거든요. 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어쨌든 봉쇄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살 사람들은 대부분 또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상황과는 좀 다르다. 그렇게 해서 뭐 리오프닝으로 인한 이런 보복 소비가 화끈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데 뭐 그거는 지금 현재도 많은 주요 자산 원자재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특히 그리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단속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면 이 가수요라고 하는 거죠. 가수요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연료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 뭐 석탄 가격 같은 것들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고 그러니까 뭐 기대를 했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원자재들은 지금 현재 또 다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구리 가격도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 밀 가격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확전에 대한 우려감으로 한번 급등했다가 그다음에 밀렸다. 그다음 터키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터키도 이제 밀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던 우려감이었었지만 중요한 건 그 지진한 지역과 그 터키의 이제 곡창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곡창지대라는 건 좀 거리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다시 빠지고 있고, 빅스 지수의 하락만 보더라도 시장의 심리가 느껴지죠. 지금 빅스 같은 경우는 다시 20 이하로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보시면 한 2.5불 뭐 그러니까 3불에서 5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횡보. 여기서 더 빠지긴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계절적으로 이제는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역시도 좀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천연가스 가격 역시도 지금은 좀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 자산 시장에서도 금리 상승, 미국의 금리 상승은 더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은 여전히 좀 부진하다. 그래서 2월 달부터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은 또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또 드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특징적으로 이슈를 볼 만한 건 버핏이 TSMC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좀 하락을 했어요.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죠. 마이크론도 하락, 물론 뭐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AMD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결정적으로 TSMC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버핏이 단타를 쳤더라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 60불 후반이지 않나요? 막 이 라인대죠. 요 정도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에서 지금 TSMC를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보고서 보니까 한 78불인가 74불인가 이 정도죠. 요 라인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단타를 친 거죠. 원래 버핏 같은 거 그렇지 않는데 아주 짧게 좀 단타를 치고 나왔다. 그리고 지분을 다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TSMC가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생각하는 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챗GPT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데 버핏이 이거를 팔았다, 다 정리했다, 그러면 그들만이 아는 뭔가 반도체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뭔가 우려감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 업황에 대한 부분보다는 TSMC 자체적인 악재를 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셨던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고요. 물론 이거는 이미 처음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를 샀을 때 이미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버핏이 다른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TSMC를 샀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샀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다른 거 샀겠죠. 다른 거 샀을 겁니다. 근데 미국과의 중국 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사셨다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좀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럴 거면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중국 간의 관계는 조금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이번에 그 정찰 풍선 관련 때문에도 지금 뭐 양국 간에 좀 냉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야, 중국이 왜 개도국이냐, 개도국 지위 박탈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개도국으로 이제 지위를 누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무역과 관련된 관세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득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다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주식 관련 부분에는 좀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의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건 대체적으로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애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아시는 것처럼 그 2차 전지죠. 2차 전지 관련 부분, 그 다음에 뭐 신재생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을 저렇게 미국이 압박해주면 좋죠.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관세, 철강 관련 부분에 대한 관세 관련 쪽도 사실 중국을 저렇게 때려주면 철강 기업들도 좋죠. 뭐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도 철강 기업들 좋았던 이런 것들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늘 TSMC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시장의 반도체 쪽에 단기적인 흐름이 안 좋을 수는 있다. 안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뭔가 추세적인 부분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업황적인 부분에 인해 가지고 TSMC를 매도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양국 간의 관계가 좀 다시 이제 경색된다.
라는 부분의 우려감으로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 쪽은 오히려 뭐 조정을 주면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이야기 드리는 부분, 챗GPT를 비롯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AI 대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반도체의 이 재고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대가 반도체를 사기 굉장히 좀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빠진다면 뭐 겁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 뭐 블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정부 사람이잖아요. 일단 뭐 신랑도 정부,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블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이 바이든 정부로 갑니다.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연준 부의장 자리가 이제 이 공석이고요. 그 자리를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죠. 근데 이분은 생각보다 되게 고속 승진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찰스 에반스 총재가 있을 때죠. 그분이 사임을 하고 시카고 여는 총재가 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러자마자 또 바로 지금 부의장으로 가시네요. 어쨌든 근데 이분은 글루스비 이분은 약간 좀 매파 성향입니다. 살짝 매파 성향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카고 여는 총재를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뽑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다시 뽑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근데 원래 이제 시카고 여는 총재가 보팅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습니다, 연인이. 그러다 보니까 요걸 하나가 이제 12명이 해야 되니까 하나가 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메스터 총재가 이번에 투표권 행사를 합니다. 근데 메스터 총재는 아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매파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메스터 총재의 발언을 보면 조금씩 좀 비둘기파적인 반응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 가지고는 뭐 크게 뭐 시장에 우려감이 있을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늘 뭐 메인 뉴스는 아니긴 했는데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계속 매번 이야기 드리잖아요. 가능성이 있다. 왜냐, 지금 현재 연준의 물가 목표치, 그러니까 2%는 디플레이션인 상황에서의 설정했던 거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인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라는 거. 뭐 근데 아직까지 그 시장의 메인 뉴스는 아니니까 뭐 시장이 아주 반응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제 생각엔 한 3% 정도. 만약에 연준이 이런 건 있겠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을 말을 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뭐 잭슨홀 미팅 정도 됐을 때 그때 가서 이 금리 정책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가 목표치를 바꿀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3%로 수정할 수 있다,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폭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 부분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좀 앞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을 종합해 보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 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다들 성투하시고요. 메이크 머니 하십시오.